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오는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학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 노인 인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대 등 인권 침해를 받는 노인들이 노인 전문 보호기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김천호 전북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으로부터 노인들이 학대로부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전문기관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천호 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예. 자,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고, 예. 또 그러면서 학대도 이렇게 갈수록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심심치 않게 이제 보도 지상에도 이 노인 학대의 어떤 사례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인 학대, 이 노인들께서 이 학대나 인권 침해를 받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이제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조금 더 편리하고 수월하게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전라북도에 계시는 우리 도민 대다수 우리 어르신들께서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을 잘 모르시죠. 네. 그게 이제 현실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역사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은 2004년도에 그러니까 국제 어떤 인권 규범의 영향으로 2004년도에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을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우리나라 17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17개가 출범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지금 37개소가 전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37개소. 예. 세부적으로는 이제 전라북도는 동북권에 한 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서부권에 저희 이제 전북 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은 물론 이제 절대 사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담 사업, 홍보 사업, 또 지역사회 연계 사업, 또 교육 사업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상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또는 어르신하고 관계된 주변인이 신고를 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나가고, 그리고 그 어르신에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생태적인 자원을 끌어다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제 어르신의 기본적인 어떤 욕구나 문제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그야말로 이제 현장 조사 활동도 할 수 있다고 한다는 점.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학대받는 노인들께서는 노인 전문 보호기관에 이제 신고를 하거나 상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마련이 될 수가 있겠다. 아마 이렇게 믿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구분하는 거는 이제 응급 사례하고 비응급 사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응급 사례라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이 되게 되면 12시간 이내에 현장 조사를 가게끔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러면 신고를 갖다가 받게 되면 이것이 응급 사례인지 비응급 사례인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판단을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접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응급 사례라고 판단이 되면 신속하게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이제 조사를 나가는데, 이제 어르신이 학대 행위자하고 학대 피해 어르신하고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면은 신속하게 피해 어르신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은 사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권, 도에서 내려주는 이 조사권만 갖고 있는데 사법경찰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건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에는 이제 노인정보보호기관이 두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곳은 이제 어디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관할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이것도 좀 같이 설명을 해 주시죠.
전라북도 이제 동부권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이제 전주에 있습니다. 네. 예, 전주에 있고 거기 이제 이 동부권의 8개 자치단체를 관할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저희 서부권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대표적으로 이제 익산, 군산, 또 김제, 정읍, 부안, 고창 6개 자치단체를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자치단체요. 예, 예. 네. 주로 뭐 그야말로 서해안 지역을 예, 예. 이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예.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이제 그 노인보호 전문 기관도 있지만 노인 쉼터라고 하는 기관도 예, 예. 있더라고요. 물론 예, 예. 서부 관내에는 예, 없지만 우리 예, 동네 예. 이제 한 곳이 있다고 예, 예. 들었는데 예. 노인보호 쉼터는 이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곳입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 이제 악대 행위자하고 학대 피해 어르신하고 이제 분리가 필요할 때 이 어르신이 가실 곳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쉼터에 이제 모시게 되는데요. 이제 그 쉼터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학대를 받은 어르신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심리 정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또 의식주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최장 이제 저희가 4개월까지 거기 4개월까지. 계실 수 있고요. 네. 네, 이제 또 저희들이 이제 종결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최장 6개월까지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쉼터에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원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그렇죠. 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예, 학대 행위자가 그대로 원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사후관리 측면에서 개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인 전문 보호기관에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 되게 이제 어떤 활동을 한다 이런 것은 뭐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조사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응급사례, 비응급사례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데 참 그 조사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일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조사권은 있는데 수사권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말하면 예, 예. 조사권도 말하자면 이 상당히 임의 조사 형태로 할 수밖에 예, 예. 없잖아요. 강제 조사도 예, 맞습니다. 이제 그것은 어렵겠다 예,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경우 이 조사를 갖다 더 아주 면밀하게 해야 될 텐데 이런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조사를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인데요. 네. 수사권은 사실은 이제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데 이 조사권은 상대가 거부하면 이제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각 지자체마다 경찰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경찰서 안에서도 여천 개가 있는데 여천 개는 이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여성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일들이 아동, 여성, 또 장애인, 노인까지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협조 요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 관할에 있는 경찰서의 여천 개 경찰관님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십니다. 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학대 행위자의 문제죠. 그렇죠. 학대 행위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학대 행위자가 보통 지금 학대 행위자의 비율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분이 이제 아들로 돼 있는데 아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일반적인 그 일시적인 어떤 학대 행위보다도 아주 가족 내에서 예전부터 계속 꾸준히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어떤 가정 내 갈등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 학대 행위자가 알코올리즘이 있거나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성격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례들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경찰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말하자면 강제 조사해서 하기가 참 어려운 일들이 좀 많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학대 사례, 학대 신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보통 이제 전국의 노인학대 통계는요 6월 15일 날 복지부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2020년도께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년도 사례를 제가 좀 잠깐 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 그러니까 신고 건수만 전국으로 보면은
16,072건. 전국으로는 16,000여 건. 전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전라북도는 전체를 좀 보면 577건입니다. 신고만. 신고 건수만 577건인데, 이제 이게 이제 일반 사례하고 학대 사례하고 혼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대 사례만 좀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통계는 5,188건인데요. 2019년도에는 5,243건으로 한 1% 정도 증가인데, 전국으로 보면은 1% 증가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전라북도 건은 2018년도에 233건에서 2019년도에 266건으로 14.6%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제 전국 통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것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학대 신고 건수가 그러는데 이 다른 뭐 상담 건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이제 상담원들은요, 일반 사례는, 그러니까 사례가 일단 들어오게 되면요, 저희가 이제 사례 판정 회의를 합니다. 사례 판정 회의요? 사례 판정 회의를 하는데, 이게 학대 사례일 경우에 개입을 합니다. 학대 사례일 경우. 학대 사례, 그러니까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중추적인 역할은 학대 사례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사례, 그냥 단순한 이제 어떤 보호라든지 단순한 어떤 우리 어르신들 장기형 등급을 어떻게 받으면 좋겠느냐, 이런 안내 전화는 저희들이 이제 일반 사례로 판정을 합니다. 그건 이제 단순 서비스이기 때문에 관계 기관에 연계를 해드리고요. 나머지 이제 학대 사례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노인 학대 사건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제 노인 전문 보호기관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노인 학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으며, 어떤 행위를 노인 학대라고 봅니까? 이제 노인 학대는 이제 노인 학대 유형을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 학대, 우리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하시기에 노인 학대라고 하면 신체적 학대, 남한테 내가 맞는 거, 쉽게 얘기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린치를 가하는 행위를 우리가 신체적 학대라고 하는데, 이것만 생각을 하세요, 어르신들은. 근데 정서적 학대도 노인 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또 방임, 또 자기 방임, 유기, 이렇게 총 7가지가 노인 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방임도 노인 학대가 해당이 되고요. 이 다른 학대의 경우는 좀 그 판별을 하기가 그래도 용이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볼 때. 그러나 정서적 학대, 이것은 좀 이걸 어떻게 이 학대로서 판정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어떤 맞습니다. 경우에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지침에 정서적 학대 문항들이 지침상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학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르신한테 비난이나 모욕이나 아까 이제 본인의, 그러니까 인권 감수성 차원으로 보면, 어찌 보면 인권 감수성이라는 것은 남이 느끼지 못하는 걸 내가 특별하게 느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수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인권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좀 기분이 나쁘고 가해자로 인해서 그러니까 함부로 말했을 때 어르신이 느끼는 거,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둬서 저희들이 정서적 학대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느끼시기에 내가 모욕을 느꼈다, 라고 하면은 이제 학대의 범죄에 속할 수가 있겠다. 범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어떤 성적 학대라고 하는 측면하고도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어떤 모욕적인 언사, 폭언, 이런 것도 이제 이 노인 학대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 학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금품을 갈취하거나 어떤 그 압박을 가한다거나 이런 것도 학대에 해당이 됩니까? 경제적 학대도 지금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인분들에 대한 학대가 이제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말하자면 학대의 7가지 분류의 형태들로 이제 골고루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노인 학대에 대한 이제 어떤 분류를 해보면은
주로 어떤 양상으로 이게 나타납니까? 가해자가 특히 누구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2019년도 통계를 보면요, 가해자의 1순위가 아들입니다. 네, 아들. 네. 아들이고 2순위가 배우자로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20년도에 이렇게 통계를 좀 보니까 이게 바뀌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쭉 우리가 노인보호 전문기관 2004년도에 설치돼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아들이 1순위였거든요. 네. 근데 2020년도에 도래해가지고 이 배우자가 1순위로 오르고 아들이 이제 2순위로 처진 거죠.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영향이 있겠지만은요. 어찌됐든 이 이제 가족과 친족이 학대 행위자가 되는 비율이 약 한 73% 정도 됩니다. 73%. 결국은 모르는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 동안에 이제 노인이 되기 전에 쭉 어떤 그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이 노인이 되면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남성에 의해서 여성에게 가하는 그런 학대가 많을 것 같은데 여성이 남성 노인에게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할아버지께서 할머니를 학대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실제 이제 개입하다 보면요. 할머니가 그동안 계속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학대하는 그런 케이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율을 따져보면요. 한 7대3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대3. 남성이 70, 여성이 30. 네, 그 정도의 비율이다. 라고 여성이 이제 학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대가 늘고 있으면서 말하자면 그 이유가 왜 이런 학대가 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큰 요인은 경제적 문제 굉장히 크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학대 신고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경제적으로 넉넉한 어르신들은 절대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신고가 드는데 일단 노인에 관련된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과우전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타인한테 또는 자식들한테 의존성이 너무 과하게 넘치는 경우에 이런 학대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성격인데요.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하는 성격일 경우, 이런 어르신들한테 있고 또 나이가 많을수록 학대가 좀 증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대가 좀 많은 거죠. 80대가. 그리고 이제 가정 상황적 요인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또는 이제 부부 갈등으로 노인 학대가 유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학대 피해 어르신이라든지 학대 행위자라든지 그러니까 학대 피해 어르신에 대해서 서비스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어르신을 부양하는 부양 의무자한테도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부양을 한다는 거는 뭐 처음에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긴병이 효자 없다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굉장히 부양에 대한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국가적으로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그런 어떤 시기에 우리가 도래했다 이렇게 봅니다. 역시 이제 부양에 대한 부담이 이제 학대의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뭐 우리가 그 가까운 사례에서도 우리가 항상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상담이나 신고가 이루어져요. 신고를 할 경우에 이걸 이제 신고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아까도 이제 관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좀 자세하게 신고가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가, 이거에 좀 궁금합니다. 예, 예. 보통 이제 신고를 저희는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 이제 가정학대로 분류를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시설학대로 분류를 합니다. 네, 가정학대, 시설학대. 예. 이제 가정학대는 저희가 이제 접수 판정을 통해서 노인학대 의심 사례로 분리된 사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네. 예, 또 이 의심 사례가 응급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경찰관하고 동행을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네. 요청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학대 피해 노인의 안전성과 응급성 여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응급 사례는 노인 학대가 이제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네. 또는 학대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이제 분리 조치, 네. 또 의료적인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를 우리가 이제 응급 사례라고 하는데, 학대 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될 시 또는 노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응급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응급 사례 조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시간 이내에 저희가 네. 신속하게 해야 되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분리가 필요하고 어찌됐든 어르신을 보호해야 될 경우에는 112 또는 119하고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사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시설 학대 사례거든요. 이 시설 학대 사례도 이제 점진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노인 요양원이 이제 소규모까지 하면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가면 한 5,300개 정도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요양원에서 시설 학대가 이제 의심이 될 경우에는 신고자의 진술과 신고자의 진술을 확인하는 작업을 우리가 거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에 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시설에 갈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 법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시설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현장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제 필요에 의하면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운영과의 직원하고도 이제 같이를 하고, 또 이제 시설에서 저희는 조사권만 갖고 있다 보니까 강력하게 저항을 할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은 경찰관하고도 같이 동행해서요, 이 시설학대에 실제 이제 현장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학대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응급 사례의 경우에 상당히 그 심각한 경우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예, 예. 경찰하고 이제 같이 동행해서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뭐 해결은 뭐 응급적인 상황은 해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시설 학대의 경우에는 시설 측에서 이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아마 이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참 조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조사한다고 해서 그냥 뭐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네. 보통 이제 한두 시간 전에 공문을 보냅니다. 미리 보내지는 않습니다. 네. 한두 시간에 이제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시설 측에서.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설에서 이제 은폐하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지만 이제 가능하면 증거를 찾으려고 굉장히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증거 수집 능력에서는 경찰의 조언을 좀 많이 받아서 같이 협력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부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시설에서의 학대를 좀 적발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 보통 이제 한 해에 저희들이 한 10케이스에서 20케이스 이내에 이렇게 시설 학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학대 신고, 우선 이 학대의 어떤 피해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절차가 시작이 바로 이제 신고라는 행위지 않습니까? 이 신고를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 번호가 있습니다. 전국에. 네. 1577-1389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577-1389요. 네, 1577-1389. 이 이제 상담 전화는요, 24시간 365일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전화를 하셔도 전화를 받는다는 것이죠. 또 신고하기를 또 꺼려하고, 제3자, 일반인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들이 이제 약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대를 당하는 뭐 가해자가 강한 힘을 가지고 하게 되면 뭐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지혜롭게 좀 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예.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사실은 이제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아오셨죠. 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사실은 이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의 자녀들이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 스스로 사실은 이제 내 인권은 내가 좀 챙긴다는 어떤 자주성을 좀 가지시고 이렇게 삶을 좀 살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내 인권을 챙기고 자존감도 지키고 이제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어르신이 갖고 계시는 연금 있지 않습니까? 네. 연금이라든지 또 본인이 조금 소유하고 있는 이런 재산을 가능하면 본인이 좀 관리를 하시고 가능하면 끝까지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 일반인들의 어떤 그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할 텐데 이런 그 노인 학대를 좀 줄이고 그리고 노인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우리 일반인 우리 도민께서 어르신을 봤을 때 혹시 배회하고 계신다거나 또는 어르신들이 상처를 또 멍이 들은다거나 또 상처를 입는 것들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저희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이렇게 좀 신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아동보호 같은 경우, 특히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그런 이유는 우리가 이제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여기는 마음도 있고, 또는 아이 세대를 우리 성인들은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이제 보통의 우리 시민들은 젊은 시민들은 또는 성인 시민들은 노인이 아직 돼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에 대한 어떤 신체적, 어떤 사회적, 어떤 심리적 이런 고통들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통들을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조금 낮은 자세로 바라보면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요. 지금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하시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시고 일을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을 하시면서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이제 저희 기관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발생된 사례인데요. 이제 정읍에서 발생된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기관이 이제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건 처음에 이제 현장 조사 나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거기 이제 학대 행위자분께서 정신문제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삽으로 이렇게 저희 직원이 머리를 맞았습니다. 이제 폭력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폭력 사항에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노인보호 전문기관들이 직면하고 있다, 항상. 그러니까 위험이 항상 노출되고 있죠. 이제 그 과정이 왜 생기냐면은 거의 대부분 학대행위자하고 학대 피해 어르신의 어떤 통제적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들이 많죠. 이제 저희 이제 관장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 좋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좀 뭐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불안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서부노인분 전문기관 이렇게 되면은 이 조사를 하는데도 상당히 전문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보호 전문기관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까? 일단 저희 기관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별도로 서울에 소재지를 둔 기관이 있습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컨트롤 역할을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어떤 정책도
수행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여기서 일종의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네. 그래서 상담 전문가 과정을 실시하는데요. 통상 한 100시간 정도 입사하게 되면 10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게끔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계속 이제 선배들이 있으니까요. 자체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트레이닝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에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지금 저 포함해서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9명. 네. 9명이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어떻습니까? 부족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네, 이제 여러 가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노인분들에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기관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 계획과 좀 우리 이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아까 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노인학대가 목격하거나 발생됐을 때 이제 저희한테 이제 신고를 하는데 혹시 이제 신고를 했을 경우에 네. 나한테 혹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절대 이제 불이익이 없다는, 그러니까 신고자의 비밀은 저희가 철저하게 법적으로 지키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신고를 해주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요. 굉장히 그 신고자의 어떤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학대 행위자가 또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또 특히 학대 피해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할 때 어떤 사건의 해결을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사실은 이 어르신 또 학대 행위자라든지 학대 피해 어르신한테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거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학대 행위자 할지라도 학대 피해 어르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 지역사회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목적을 갖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이분들을 어떤 가해자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저희가 피의자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학대 행위자일지라도 좀 보호를 받아야 된다.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사하고 사례 개입하면서 벌칙 조항만 가지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거는 벌칙 조항을 갖고 계속 접근할 경우에는 나중에도 또 어차피 또 재학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어떤 강점 중심의 사회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해서요.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도민들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학대 사례를 봤을 때 신고의 개념보다 좀 의뢰의 개념으로 네.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역시 노인 같은 그 약자에 대한 어떤 그 애정, 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네. 되지 않겠나 예,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 아닙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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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예. 인권 침해를 당한 어르신들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마음으로만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 기관을 노크를 하게 되시면 위로도 받고 또 해결책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천호 전북 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 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